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네. 근 한 달 동안 녹음을 하질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이 많았어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법원에 그 특수감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IT 분야에 이제 그 감정 업무를 좀 하느라고 아주 바쁘게 지난 연말을 보내고, 지난주까지 감정 보고서를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명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명상 강의를 준비할 정도의 시간을 내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84강째죠. 84강째인데, 지난 우리 한 달 전에 한번 되돌아볼까요? 82강째 우리가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리미타를 보지 않았어요. 리미타를 우리가 표상이라 그랬죠. 이미지 표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리미타는 그 준비 표상에서부터 익힌 표상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닮은 표상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리미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투명한 우리가 그 표상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어디로 넘어왔죠? 그 상태에서 깔라빠를 우리가 보라고 그랬죠. 깔라빠를 식별한다고 그러는데, 깔라빠라는 게 물질의 최소 단위 소립자를 우리 깔라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깔라파 중에서도 그 깔라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위파사나로 이제 넘어가는데, 위파사나 그 깔라파를 식별함으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상구 무아를 체득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82강째는 리미타에서 깔라빠를 바라보는 그 진행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83강에서는 그 깔라빠에 대해서 8원석 깔라빠, 9원석 깔라빠, 10원석 깔라빠 우리가 공부했죠. 그 깔라빠 중에서도 8원석 깔라빠가 있는데, 그 물질의 8원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8원석 깔라빠가 우리가 지수, 화, 풍, 그 다음에 뭐였죠? 지수, 화, 풍하고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게 8원석 깔라빠죠. 그 8원석 깔라빠에다가 생명의 요소를 가졌을 때 우리가 9원석 깔라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9원석 생명 요소를 갖는 9원석 깔라빠에서 우리가 성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10원석 깔라빠로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네.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84강째에는 그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을 좀 요약을 하고, 다음 85강째는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을 요약을 하면 아마 깔라빠 강의는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이 깔라빠를 왜 이렇게 길게 우리가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우리가 집중, 임머시브한 몰입 단계에 들어가서 집중을 하게 되면 리미타를 보는데, 그 리미타에서 끝나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선정에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선정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통찰지를 해야지만 무상고 무아를 체득해서 깨달음의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 깔라빠를 통해서 우리가 4대 그 지수화풍으로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그 식별을 해서 무상고 무아로 넘어가려면은 이 깔라빠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깔라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깔라빠라는 것은 물질의 최소 단위 소립자를 의미한다는 얘기고요. 8원석 깔라빠는 지수화풍,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이제 8원소 깔라바다. 9원소 깔라바는 그 8원소 깔라바의 생명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9원소 깔라바라고 했고요. 10원소 깔라바라 하면은 거기에 성별을 가지고 있을 때 10원소 깔라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수, 화풍, 지수와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몸에는 42가지의 물질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제 거기에 또 위장 속에 있는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대변으로 나오는 똥, 여기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44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44개 요소 중에 그 지수화풍, 그러니까 4대 요소 중에 지에 해당하는 게 20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물의 요소에서 12가지 요소로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화의 요소로 4가지 요소, 그 다음에 풍의 요소로 6가지 요소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땅의 요소 그 20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땅이라는 게 지난번에 81강 그때쯤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땅이라는 건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단단하다는 거죠. 딱딱한 이런 땅이 이제 딱딱하다는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딱딱한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어디가 있죠?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뼈라든가, 그 다음에 이빨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머리털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거 딱딱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오장육부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장육부라 그러면은 우리가 음양오행설에서는 그 오장육부를 어떻게 나누나요? 오장육부를 우리가 목화토금수로 나누죠. 우리가 한의학 쪽에서 보면은, 제가 뭐 침뜸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 공부를 좀 했는데, 한의학 공부를 하려면 음양오행을 알아야 돼요. 음양오행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오행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한의학에서는 목화토금수로 나눕니다. 목화토금수. 이 목에 해당하는 게 간, 오장육부에서 목에 해당하는 게 간하고 담입니다. 담. 우리가 몸에 그 간이 있잖아요. 간하고 담이 해당하는 게 목에 해당하고, 화에 해당하는 게 심장과 소장이 이게 화에 해당하는데, 목화. 토에 해당하는 게 비장과 위장과 비장이 이 목화수에 해당합니다. 금에 하는 게 폐하고, 대장이 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목화토금 수에 해당하는 게 방광하고 신장이 이 수에 해당합니다. 방광하고 신장이. 음양오행설에서는 오장육부를 그렇게 나누는데,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수화풍 4대 요소에서 지에 해당하는 게, 지에 해당하는 딱딱한 거는 주로 이제 이빨, 그 다음에 우리가 뼈,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우리 오장육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심장, 그 다음에 우리 이 피부 살 같은데, 이런 살, 그 다음에 골수, 그 다음에 그 몸에 있는 털, 이런 것들이 다 딱딱한 땅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땅의 요소. 이 땅의 요소 몸에는 20가지가 있다. 예, 그거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몸의 딱딱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식별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죠. 4대 요소 식별할 때 우리가 배웠죠. 몸에는 첫 번째가 머리털, 그 다음에 몸털, 그 다음에 손, 발톱, 그 다음에 이빨, 그 다음에 피부, 살, 이거 다 딱딱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뼈, 골수, 심장, 간, 비장, 폐, 장, 장간막, 그 다음에 위장 속의 음식,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변으로 나오는 똥,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땅의 요소입니다. 땅, 지에 해당하는 요소가 이 2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 같은 거, 이걸 포함해서 20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요소가 1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몸의 요소가 12가지가 있는데, 몸의, 그 물의 요소, 물의 요소, 수의, 물의 요소에는 12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수에는, 수의 특징이 뭐죠? 흐르는 거죠. 그리고 유연성을 갖는 거고, 이게 이제, 흐르는 건데, 우리 대표적인 게 몸에서 흐르는 게 뭡니까? 콧물, 눈물, 피, 그 다음에 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뭡니까? 수의 요소가 되겠죠. 그 수의 요소 12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담즙, 담에서 나오는 즙, 그 다음에 그 몸의 털도 수의 요소로 우리가 넣기도 하고, 지의 요소로 넣기도 해요. 둘 다 포함됩니다. 몸털은. 그 다음에 고름, 그 다음에 피, 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굴기름이, 기름이 생기잖아요. 땀 이런 데 보면은, 굴기름 같은 거.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이 기름, 그 다음에 침, 콧물, 그 다음에 관절액, 오줌, 이런 것들이 다 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의 요소. 이 몸에는 수의 요소가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수의 요소에서 이 고름하고 오줌은 온도 파란석 깔라바에 의해서 고름이 생기고 오줌이 생기죠. 되게 이제 고름이 나오는 그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 어떠세요? 고름이 나올 때 그 조금은 따뜻한 뜨끈뜨끈한 그런 기분이 들죠. 이게 온도 파란석 깔라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줌도 마찬가지죠. 오줌이 좀 뜨뜻한 이런 느낌이 있죠. 이게 이제 온도 파란석 깔라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물의 그 12원소 중에 몸 12부분 중에 땀, 그 다음에 눈물, 침, 콧물, 이런 건 어떻게 해서 나오죠? 마음과 온도 파란석 깔라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땀이라는 것도 내가 일을 하고 나면은, 일을 하고 나면은 마음적으로, 나 피곤하다. 엄청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땀이 조르르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그 온도에 의해서 이 땀이 흐르는 거고, 눈물도 마찬가지죠. 슬픈 마음을 가졌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그리고 이제 눈물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뜨끈뜨끈한 눈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마음에 의해서, 또 온도에 의해서, 온도 파란석 깔라바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의 12가지 요소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화에 해당하는 불의 요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식별을 하는가? 물질을 어떻게 식별했죠, 우리가? 물질을 식별할 때는, 이게 이제 사마타 명상인데, 물질을 식별한다는 얘기가 마음을 한 곳에 오롯이 집중을 했잖아요. 어떻게? 호흡 명상을 통해서 코 밑에 인중에다 딱 집중을 해서 들어오는 숨과 나오는 숨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거잖아요. 들숨, 날숨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알아차리면 거기서 우리가 준비표상과 익힘표상과 닮은표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흐릿한 그런 물질, 어떤 투명한 흐릿한, 아주 명확하지 않지만은 흐릿한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회색빛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준비 표상인데, 준비 표상 단계 다음 단계가 흐릿한 그런 어떤 표상이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죠? 네, 흰색으로 변해가지고 표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맑은 표상, 다시 말해서 투명한 그런 물질로 변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단계에서 그대로 다시 집중해서 들어가서, 내가 예를 들어 코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호흡 명상을 했으니까 코 안에 있는 그 물질 요소를 우리가 식별을 하는 거죠. 코 안에 지수화풍을 느끼는 겁니다. 지수화풍을 느껴가지고 깔라파를 식별한단 말이죠. 깔라파를 식별하고, 그 깔라파를 식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대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4대. 코 안에서 지에 해당하는 거 코털 있잖아요. 그죠? 수에 해당하는 콧물 있잖아요. 화에 해당하는 안에서 온도를 느껴보는, 코 속의 온도를 느껴보는 화, 풍. 그 다음에 코에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 그 바람을 느끼잖아요. 그거를 느끼면서 이게 항상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실체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따라오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지혜가, 그게 바로 뭡니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 호흡 명상 하나 가지고도 콧 속에 들어오는 요 인중을 통해 가지고 리미터를 보고, 그 다음에 코 안에서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깔라파를 보고 4대 요소를 식별해서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할 때 우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통찰지입니다. 통찰지. 그거를 지금은 코 하나만 가지고 했지만 다음에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을 눈으로 식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다가 딱 고정을 시켰을 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리미터를 보는 거예요. 리미터는 준비 표상과 그 다음에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투명한 어떤 나름대로의 식별이 되면은 거기서 깔라파를 보게 되는 거죠. 깔라파 속에서 지수화풍 4대 요소를 식별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썹이 있고, 이게 바로 뭡니까? 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수에 해당하는 게 눈물이잖아요. 그 다음 화에 해당하는 게 눈 속에서 온도를, 뜨끈뜨끈한 온도를 느낍니까? 그 다음에 풍, 그 다음에 무언가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눈썹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풍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코 하나만 가지고서도 코에 대한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마토 윗바사나를 할 수 있고요. 이 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눈을 집중함으로 해서도 사마토 윗바사나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라는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집중을 귀에다 하는 겁니다. 귀에다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 리미터를 볼 수 있죠. 준비 표상, 익힌 표상, 닮은 표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귀 같은 경우는
들을 수가 있겠죠. 코의 경우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리미다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 안, 이, 비, 설로 가볼까요?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입속에 이빨을 통해서 4대 요소를 식별하죠. 이빨. 이게 뭡니까? 이가 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입속에 침을 통해서 침이 바로 수잖아요. 그 다음에 화라는 게 입속에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이게 화입니다. 그 다음에 풍. 숨을 이렇게 내쉴 때 바람이 나오죠. 이게 4대 요소예요. 이 4대 요소를 식별하고 난 지수화풍에서 뭐냐면 안, 이, 비, 설. 그 다음에 어딥니까? 신, 몸에 의해서. 몸의 한 요소에다가 딱 갖다 놓고 우리가 집중을 하고 거기서 리미터를 보고 깔라바를 통해서 4대 요소를 식별해서 그 4대 요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게 된다면 그게 뭡니까? 바로 윗바사나예요. 그렇게 해서 평온한 상태로 가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깔라바를 왜 배우는가 요약을 하는데 물질 요소, 4대 요소를 식별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딱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시키세요. 그것이 코밑이래요. 코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고 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곳 딱 집중할 수 있어요. 귀에다가 딱 집중할 수도 있고 입에다가 딱 집중할 수도 있어요. 집중을 통해서 눈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리미터를 보고 흐릿한 리미터가 보이면은 계속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우가 리미터, 그게 뭐죠? 익힘표상이잖아요. 그게 투명한 단계 이전에 하얀 목화선과 같이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죠.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에 계속 그 투명한 하얀 목화산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계속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면 투명한 유리알과 같은 투명한 리미터가 나타납니다. 그 투명한 리미터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 또 한 곳을 집중해서 그 한 곳이 코라도 좋고 눈이라도 좋고 귀라도 좋고 입이라도 좋고 몸이라도 좋은데 그 한 곳에다가 딱 집중을 해서 4대 요소, 다시 말해서 지수화풍을 우리가 식별하는 거죠. 그 지수화풍을 식별하러 들어가는 그 단계가 뭡니까? 윗바사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열반의 단계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수행하는 거죠.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안이비설신이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 그 다음에 뭡니까? 성, 이렇게 파란석 깔라파, 그러니까 처음에는 4대 요소, 그 다음에 파란석 깔라파, 구원석 깔라파, 10원석 깔라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몸의 42개 요소, 그 다음에 대변으로 나오는 똥, 그 다음에 위장에 담겨져 있는
음식까지 한다면 44개 요소를 가지고 한 단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44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44일을 하고 다음에는 2개씩 묶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와 눈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코와 눈과 귀와 같이 한번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까지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몸까지 다 묶어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리미터를 볼 때 전체, 몸 전체를 한꺼번에 대상으로 하고 리미터를 보고 깔라빠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4대 명상으로 들어가서 4대 요소를 식별하고, 다시 말해서 지수와 부흥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상고 모아를 체득할 때 그런 수행 단계에 갔을 때 계속해서 집중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의 단계, 열반의 단계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 단계로 갈 수 있다. 이게 명상 파욱 사이도가 이야기하시는 물질 요소에 대한 식별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4강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